이쯤에서 화면이 전환되더니 거인들의 섬으로 알려진 엘바프 해역에서 유스타스 키드가 선장으로 있는 키드 해적단과 빨간머리 샹크스 사나이 해적단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유스타스 키드는 사나 해적단을 보더니 노인 혹은 어린 소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부선장 킬러에게 여기가 신세계가 맞는 거냐고 묻습니다. 이에 킬러는 샹크스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깃발을 내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죠. 빨간머리 샹크스 역시 키드 해적단과의 교전을 위해 배에 오르는데 럭키루는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며 선장에게 물러나 있으라고 얘기하나 샹크스는 지금의 유스타스 키드 현상금은 30억 벨이라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합니다. 이윽고 옆에 있던 야소백의 지난 와노쿠니에서 빅맘 샬롯 링링과의 싸움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었는지 묻죠. 망원경으로 그의 상태를 확인한 야솝은 멀쩡해 보인다고 대답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작가 오다 H로 씨가 전투력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 마치 의도적으로 넣은 내용처럼 느껴지더군요. 유스타스 키드와의 싸움에 앞서 빨간머리 해적단 선원이 내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쭉 살피면서 앞서 로쿠규에게 패기를 내뿜었던 와노쿠니에 향했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유인즉슨 검은 수염 해적단이 와노쿠니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그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유스타스 키드는 의욕이 불타올랐는지 상대가 누가 되었건 상관없다며 곧장 악마의 열매 기술 댐드 펑크를 사용합니다. 댐드 펑크는 레일건 형태를 만들어낸 뒤 탄환을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앞서 빅맘에게 사용한 바 있죠. 이때 빨간머리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 능력으로 유스타스 키드의 댐드 펑크로 곧 일어나게 될 참사를 눈치챕니다. 견문색 패기 능력은 숙련자에 한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일찍이 묘사된 바 있죠. 하지만 카타쿠리 때와 비교하면 샹크스는 볼 수 있는 미래의 영역이 수초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확인한 미래에서는 선장인 샹크스 자신을 노리는 공격이 아닌 사나 해적단을 노리는 것임을 파악합니다. 처음에 본 미래에서는 이 공격이 배를 공격하였으나 곧이어 확인한 미래에서는 동료들이 말 그대로 신체가 반으로 갈라지는 잔인한 형태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교전 시작 단계부터 진심으로 상대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되죠. 이윽고 샹크스는 자신이 본 미래가 현실이 되기 전에 키드를 쓰러뜨리기 위함인지 단숨에 그의 앞까지 거리를 좁히더니 그리고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카무사리 기술을 키드에게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앞서 과거 자신이 견습으로 몸담았던 로저 해적단의 선장 골디 로저, 골드 로저가 코즈키 오뎅을 상대로 사용하였던 기술이기도 하죠. 사용자의 패기를 실어 검기를 날리는 기술입니다. 샹크스의 카무사리 기술 한 방에 주변 일대에 큰 폭발이 일어나며 키드는 그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한 합조차 나누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맙니다. 또한 키드 주변에서 그의 엄호를 맡았던 부선장 킬러 역시 동시에 리타이어하고 말죠. 이윽고 쓰러진 유스타스 키드에게 다가오던 샹크스를 보더니 다른 선원들이 단숨에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당초 샹크스가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건네준다면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 전부를 내주죠. 선장과 부선장이 싸움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단숨에 패배하며 전의를 잃고 항복한 키드 해적단이었지만 거인족 도리와 브로기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땅에 무기를 겨눈 이상 각오를 해야 했어야 할 것이라며 패국, 바다가르기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술에 의해 키드 해적단 배는 반으로 갈라져 파괴되고 말죠. 이윽고 원피스 작중 내레이션으로 키드 해적단이 완전히 괴멸되었음을 알립니다. 같은 시간 와노쿠니 해역에서 밀짚모자 루피, 트라팔가 로우, 그리고 유스타스 키드 3선장 중에 가장 먼저 키드 쪽이 리타이어 하였습니다. 내레이션으로 완전히 괴멸되었다고 얘기한 만큼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 현재로선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작중 시점으로부터 몇 시간 전으로 잠시 돌아가 시작됩니다. 지금의 파시피스타 세라핌이 밀짚모자 일당, 그리고 베가펑크 세틀라이트를 적대하게 된 이유는 예상대로 배신자 요크가 이들에게 본인을 비롯해 스텔라, 그리고 지하 연구소 내에 있는 사이퍼폴 요원을 제외한 섬 내 모든 이들을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이 밝혀집니다. 또한 로브루치, 카쿠,
그리고 스튜시가 세계 정부에게 전달받은 명령이었던 베가펑크 전원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확인한 뒤 배신당했다고 표현합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초 요크와 세계 정부 사이에서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듯합니다. 가령 지난 1078화 스포에서 나왔듯이 그녀를 철룡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던가요. 이윽고 베가펑크 요크는 파시피스타 세라핌 S 스네이크 모델 보아 행콕을 따로 부르더니 자신과 조우할 시 능력으로 석화 상태로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요. 한편 에그헤드 섬 내에 있던 주민들은 센토마루의 말에 따라 서둘러 섬을 벗어날 채비를 하는데 이때 어느 해적선 하나가 이곳으로 향하고 있음이 묘사되는데 해적선에 걸려있는 해적기는 다름 아닌 마샬디 티치가 선장으로 있는 검은 수염 해적단 깃발이었습니다. 앞서 검은 수염 티치는 트라팔가 로우와 교전 중인 모습이 나왔는데 선장 본인이 타고 있는 것인지 혹은 일부 선원이 따로 행동하고 있는지는 향후 전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